부산에서 사연을 주셨어요.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볼까요? 중학교 2학년 오빠가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입니다. 남매예요. 중학교 2학년 오빠가 있고 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에요. 꿈은 수의사이고요. 잘하는 과목은 수학, 못하는 과목은 사회, 암기획 과목은 자신이 없답니다. 이미 수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부터 이 아이는 문과 성향보다는 이과 성향이 강할 수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유추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라는 단순한 어떤 의사가 아니라 본인의 꿈이 좀 정해져 있죠.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는 어떤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길을 명확하게 지금 꿈을 설정하고 거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매진을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어때요? 자기 주장도 은근히 강하고 어떤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는 자기의 중심적으로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아이들이 좀 많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수학, 영어 학원 다니고 연산하고 과학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어는 끊고 싶대서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전형적으로 읽고 이해하고 막 이런 거 귀차니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거는 굉장히 내가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뭘 읽고 이해하고 그걸 적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딱 전형적인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엄마는 어휘력 부족이 독서로 채워지길 바라며 책 읽는 재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엄마들이 독서를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데 욕심을 얹게 되면 또 이게 학습처럼 자꾸 접근이 돼요. 우리 애기는 언제 레벨이 올라갑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이는 언제 또 집중 토론을 하게 되고 심화 토론을 하게 됩니까? 우리 아이는 언제 심화 글쓰기를 하게 됩니까? 이런 자꾸 욕심을 얻게 되면 그게 이제 독서의 즐거움보다는 독서가 학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편견에 대한 비판을 1, 2문장으로 적으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이해 못해서 못 풀었습니다. 이거는 어휘력 부족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비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 아이가 어휘력 부족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순한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고 푸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능할 수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기술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약한 아이인 것 같아요. 단답형은 잘 적었는데 생각해서 정리하는 문제는 못 풀었어요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오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어떤 그분? 사춘기 그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좀 빠른 아이들은 뭐 4학년 때도 오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요즘에 5학년들이 자기 스스로 주장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TV를 보는데 한밤중에 명창 아이가 5학년 아이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그런 나이잖아요. 5학년인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그런 나이잖아요. 무슨 나이예요? 사춘기가 올 그날이에요. 그 시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애들이 그렇게 자기 표현을 잘합니다. 특히 이 5학년쯤 되면 그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그 5학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리딩 교과 도서지수 검사는 3개의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 3개의 지문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단문이라 해도 우리 아이들 지문당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21페이지에서 25페이지 정도 해당되는 그 긴 지문을 읽는 게 사실은 짜증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학습적인 부담을 안고 그래서 괜히 이런 어떤 테스트가 싫고 그러면 사춘기까지 딱 온 이 상태에서는 건성 읽기를 해버린 아이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유추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50% 이상의 독서 이해도가 나왔다라면 이 아이는 정상적으로 테스트에 임했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무리가 없다. 그런데 이 아이는 70%에 해당되는 독서 이해도가 나왔습니다. 야, 70%면 이제 상에 해당되는 문해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서 상. 물론 이 상에 해당되는 그 레벨 중에서도 도입, 진행, 숙성
이 독서 이해도를 3단계로 굳이 구별을 한다면 물론 최고에 해당되는 숙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상에 해당됩니다. 이 정도의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공부를 비교적 잘한다. 비교적이란 표현보다는 이 정도면 학습 이해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나름대로 욕심을 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릴 때 1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0.9 정도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엄청난 어떤 탁월한 DNA를 갖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우등성권에 해당될 수 있는 학습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방하더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는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 더 학습의 어떤 성취를 맛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살짝 자신의 노력이 조금 덜해지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물론 공부는 잘하지만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형적인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당 글자 수가 이제 426자가 나왔습니다. 야, 제가 늘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5학년 360자 65% 항상 기억나시죠? 그 초등학교 아이가 360자라는 건 뭐예요? 독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집중하면서 안 틀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360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보다 살짝 높은 420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아이를 거기에 비교했을 때 독서 능력이 있다라고 우수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왜 저 정도의 약간의 분당 글자 수가 조금 더 높아졌냐면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문해력 자체, 직관력 자체가 그 아이보다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어도 이해가 좀 빠른 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아이는 독서 역량이 있거나 독서를 많이 했거나 독서를 자기 주도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절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엄마가 여기서 이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선생님, 저희 아이요 집에서도 제가 읽히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읽히고 있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본인이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엄마의 어떤 지침 또는 학원에서 읽어오라고 하니까 과제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이 아이가 정말 즐거워서 하는 독서의 행위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글 읽기 상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재미난 게 하나 나와요. 우리 리딘의 교과도서지수 검사가 그래서 늘 과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프는 10문제 중에 8문제를 맞췄습니다. 80%.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우수한 아이들은 이 사실에서 거의 70% 이상을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습적인 이해 능력이 우수한 편에 해당되는 80%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학습으로는 해볼 만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아이.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추론은 6문제 중에 4문제를 맞췄어요. 비판은 2문제 중에 1문제가 맞췄어요. 사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추론과 비판이 낮게 나왔다.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본다면 이과 계통은 이 아이가 좋아해도 문과 계통은 비교적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아까 사연 준 내용하고 매우 일치한 이런 형태. 또 비판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뭐예요? 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어떤 글로 논리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귀찮아한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글로 푸는 것보다는요, 머리를 써서 이 아이가 암산 형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걸 더 즐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아이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문과 형태를 조금 더 이 아이가 버무릴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그걸 조금 더 이 아이가 테라피를 받았었다면 아마 독서 이해도는 70%가 아니라 최소한 80%, 85%까지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전형적인 자기가 좋아하는 이과 형태의 글들은 이 아이가 빠른 이해,
빠른 어떤 캐치를 할 수 있지만 문과에 관련된 이런 글밥들은 조금 밀어내고 싫어하는 이런 성향이 있는 아이. 이 아이는 중학교 올라가서도 공부 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 상담 포커스는 어디 잡아줘야 돼요? 당연히 이 아이의 인생은 결국은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신 성적이 결국 이 아이의 인생과도 연관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이 아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어떤 과목,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모의고사가 4월 달에 딱하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1교시 어떤 과목이 있어요? 바로 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어머니, 수능 1교시 어떤 과목이 있죠? 국어 영역이 있습니다. 이 국어 영역은 총 몇 페이지로 출제가 됩니까? 16페이지로 출제가 됩니다. 주어진 수험 시간은요. 예, 80분입니다. 1시간 20분. 이 1시간 20분 안에 이 16페이지를 풀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를 5분 안에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권장하는 분당 글자 수가 바로 1분 동안 720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426자가 나왔다면 전체적인 어떤 시간에 비한다면 약 70% 정도밖에 해결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국어 영역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아이가 이해를 잘 못했다, 풀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분당 글자 수를 끌어올리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자, 이 아이 지금 426자가 나왔으니까 3단계에 해당되는 레벨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상해에 해당되는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4레벨로 조정이 될 겁니다. 다만 저는 이 아이 아직은 5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그보다 한 단계를 살짝 낮추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에 대한 즐거움을 먼저 이 아이가 충분히 익히고 체질화가 된 상태에 얼마든지 4레벨, 5레벨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레벨과 이 아이에게 주어져야 되는 치료제가 또 하나 있죠. 리드인은 3레벨에 해당되는 백신을 제공을 했다면 이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분당 글자수, 집중력을 통해서 직관력 끌어올리고요. 그로 인해서 배경지식 확장하고 분당 글자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단계, 어떤 게 있죠? 바로 독해 트레이닝이 이 아이에게 맞는 절대적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엄마 눈치를 많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아까 오빠도 있어요. 오빠는 있긴 있었지만은 오빠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아이의 분당 글자 수를 본다라면 저 아이는 엄마 눈치를 보고 주변에 어떤 의식을 많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어떤 열정도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쪽으로 너무 이게 치우치다 보니까 전반적인 독서 이해도가 그보다 높지는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도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주장도 논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그걸 생각했던 걸 글로 적어서 정리하고 표출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전형적인 그런 형태의 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레벨 거기에 반드시 플러스 하셔야 될 게 바로 독해 트레이닝을 통해서 이 아이를 개선을 시키셔야 됩니다.